이제 다음 주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어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크리스천 연예인의 기도나 간증 영상이 때 아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해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한인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주승준 담임 목사가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 마스크는 마치 몸의 일부처럼 없으면 어색한 것이 됐습니다. 정부의 결정대로 이제 다음 주면 이렇게 익숙한 마스크 착용이 실내에서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고 크게 표시돼 있는 배너도 눈에 띕니다. 2020년 10월부터 이어져 온 이런 익숙한 광경,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전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839일 만입니다. 정부가 4개 해제 기준인 코로나19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3개가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는 대외 위험 요인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 실천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계속 차고 다니느라 답답했는데 이제 30일부터 안 써도 돼서 좋아요. 그 기준은 충족이 됐지만 어찌됐건 감염 경로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듯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을 뿐 전면 해제된 건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인 3곳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의료기관은 병원과 약국을 포함하고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이제 감염에 취약하고 또 감염이 되면 사망하실 가능성이 높죠. 공간이 이렇게 막혀 있고 밀집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감염의 우려가 높죠.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방역당국은 권고는 마스크를 벗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쓰라는 것이라며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직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1단계 강력 권고인 만큼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배우 윤은혜 씨의 통성기도 영상이 공개되면서 난데없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나 수련회 등에서 간증하고 기도하는 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님에도 네티즌들은 이를 조롱하고 언론은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죄까지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수 출신 배우 윤은혜의 간증 영상이 때 아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치는 모습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평범한 기도 방식이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모습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낯설고 무섭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쳤습니다. 한 교회 청년부 협동 목사를 맡고 있는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예배에 익숙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이 탐사보도 등을 통해 접해온 맹신적인 교인의 모습과 기도 영상을 연결시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부정적인 이미지의 기독교의 모습과 연결짓게 되고 그걸 결국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거죠. 예배의 형식 속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행위로 기도 행위를 하는 것도 그것과 연계시켜서 부정적 이미지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언론은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연예 매체는 윤은혜 기도 영상에 간증기도 논란, 종교 강요, 광신도 낙인, 현실판 구해줘 조롱 등 제목을 달아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문제 여부를 따져 묻는 언론의 책무를 망각한 것을 넘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헌장 7조를 보면 언론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거 없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비기독교인들이 기사를 보게 됐을 때 정상적인 기도 행위를 잘못된 행위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문매를 맞게 된 셈입니다. 이에 전문가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면 이번 윤은혜 씨가 하는 간증 모습이 오히려 호기심이나 인정의 반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한국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적 차이를 배척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행위가 이제 부변하게 돼서 거꾸로 교회 스스로가 차별될 수 있음을 이제 경고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와 동시에 교회 연합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남아있게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렇게 광신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회의 어떤 연합체나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는 언론사의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항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최근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나 영상 아래에는 조롱 외에 자랑스럽다는 댓글도 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탄받지 않기 위한 연대와 자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쟁과 선진국들의 패권 경쟁 등으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혼돈의 국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앙인으로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효미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일연구소가 혼돈의 국제정세에서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등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 새로운 한국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임성빈 전 장신대 총장은 통일은 21세기 민족의 과제이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통일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통일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되는 예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맛본 사람들의 공동체가 앞으로 통일을 꿈꾸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세계 질서도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장과 교계의 역할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미국과는 확실히 동맹하고 중국과는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계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그럴까? 호소력, 소구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또 미국의 교계와도 협력해서 미국의 시민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어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남북의 평화와 공영, 남북 그리스도인의 상호교류, 북한 인민 대중의 더 나은 삶,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발전, 북한이 교파를 초월한 평화적인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노영상 전 호남신학대 총장은 한국교회의 역할로 남북 간의 민간인 간접 교류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도움을 계속 주면서 교회는 남북한 사이의 간접적인 민간 교류에 중추가 되어서 한반도 내에서 전쟁의 열기를 식혀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성빈 총장은 신앙인으로서 유물론을 중요시하는 경제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신앙인의 신앙됨, 교회의 교회됨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교회 협의체인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설날을 맞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해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엔 한인으로서 미국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한인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제49회기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설날인 22일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2023 신년 감사 예배 및 할례식을 개최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표어로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제49회기 뉴욕 교회협의회의 신년 감사 예배 및 할례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담아 행사보다는 감사 예배로 중점을 두고자 했으며 회원교회 목사와 성도 그리고 지역사회 정치인들이 참석해 동포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한인동산장로교회 이풍삼 목사는 나도 그런 놈들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부 할례식에서 49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는 설날을 맞아 한복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뉴욕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달려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성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날 행사에는 새로 부임한 김의환 뉴욕 총영사,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린달리 뉴욕시 의원 등 정치인들이 자리해 49회기 뉴욕 교회회 출범을 축하하고 교계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단합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As second generation, we owe a lot to the church community and we owe a lot to the first generation community. And so I'm just very happy to be here, very thankful, very grateful to be part of this celebration this year.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for providing so much support and help and prayers for our community, especially during the last few years. I'm grateful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ntinue to serve our community in Washington, D.C.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9회기 뉴욕 교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교협 사역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특히 교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시대에 맞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이어가며 이민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와 교협이 되기를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주승중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육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연합이 주최하는 1인 시위는 명사초청 릴레이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 목사는 한국교회가 차금법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심각한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금법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가정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로부터 후원금 1억 원을 받아 겨울방학 동안 결식 위기에 놓인 아동들에게 푸드박스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1차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에 소속된 13개구 지역 내 결식 위험이 있는 1000개의 가정에 푸드박스를 전달했습니다. 2월 중순엔 월드비전의 서울 서부, 동부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푸드박스는 소 불고기, 제육볶음, 동그랑땡 등 육류 식품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용원 감독은 더 가까이, 더 따뜻한 서울연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첫 후원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캠페인을 기획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반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줄고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진 탓입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입니다. 4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2.6% 성장하며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에 태어나는 아기 수가 2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8,982명으로 재작년 같은 달보다 4.3% 감소했습니다. 연말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4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줄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사망하는 사람은 많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한국 인구는 1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당정이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동절기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배가량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연간 19만 원가량이 지급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현 수준보다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은행들의 1시간 단축 영업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끝날 전망입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의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금융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은행권의 정상화 준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절차를 26일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례 인권 검토 절차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며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입니다. 2017년 심의 당시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았던 점을 비춰보면 이번 심의에서도 질의가 몰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문제,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가 상충 문제, 성소수자 인권보호 조치 등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이 심의를 마치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발언과 각 회원국의 권고사항을 정리한 보고서가 다음 달 안에 채택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미국이 입장을 선회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간절하게 요구해온 무기체계 가운데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부 지원한 셈이 됐습니다. 동시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도 우크라이나에 다수의 탱크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우크라이나 방어를 돕는 것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며 러시아군이 러시아에 머문다면 이 전쟁은 오늘 끝날 것이며 전쟁 종식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이 가상화폐 탈취를 위해 구인 제한과 연봉 조정 등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새로운 다양한 수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25일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보기술보안업체인 프루프포인트는 북한 해커들이 스타트업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상화폐 해킹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사이버 범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 23일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작년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서 가상화폐 1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남반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24일 일부 지역에서 몇 주간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며칠 사이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은 북쪽 나미비아와 보츠와나 접경의 인구 밀도가 낮고 방건조한 노던 케이프주의 농장 노동자들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마이클 커린 정부 대변인은 남아공 일부 지역이 겪고 있는 폭염이 우려된다며 일주일 넘게 무더위가 이어진 노던 케이프주에서 열사병으로 8명이 숨졌다는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도에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과 함께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서쪽과 달리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영동 지방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강릉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영하 2도, 부산 1도, 대구 영하 3도, 제주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전방 일선 부대가 이를 알고도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방 부대가 경계태세의 허점을 노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경계작전 보강을 위해 대대적인 군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